자, 그러면 3부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. 어떻게 시작해야 되죠? 우리 시작하는 오프닝도 막 이래가지고 네. 박수를 치면서 시작할까요? 그런 것도 좀 연구해 보죠. 네. 그럼 하나, 둘, 셋. 네, 3부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아, 3부. 네. 3부까지 왔네요.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 50분이 1시간 50분이 넘어가니까 사실 살짝 좀 지쳐 있어요. 네. 지쳐 있어가지고 이번 마지막 3부는 조금 짧게 원래 예정보다 좀 더 짧게 진행하려고 합니다. 네. 사실 기술 토크로 얘기할 주제이긴 했는데 지난 기술 토크가 중간에 잘리는 바람에 요 얘기가 또 얘기하다가 잘릴 수도 있어요. 2008년 매년 이제 연초가 되면 2018년 그러니까 매년 연초가 되면 뭐 2018년 트렌드다, 새 트렌드다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오늘도 오늘 그런 걸 얘기해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들고 나왔어요. 제가 처음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기술 스터디 로드맵을 만든 게 처음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일단 그 글을 같이 보면서 왜 내가 이걸 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얘기해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들 자바스크립트 조금 하실 줄 아시니까 코멘트를 좀 들어보면 내가 정말 이거 다 해야 하나? 아니면 뭐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? 라는 방법들을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게 이 글인가요? 네, 이 글입니다. 네. 스터디 로드맵이라는 거는 올 한 해 동안 공부하실 거에 대한 네, 저 혼자 정리한 로드맵이 있어요. 매년 하시는 건가요? 올해 처음 있습니다. 아, 예. 네. 저희 화면 좀 화면이 나가고 있나요? 나가고 있는지 안 나오는지 몰라서. 네, 나가고 있어요. 네. 제가 이걸 처음 본 건 아마도 제가 관심사가 리액트다 보니까 리액트 보다가 했는데 제가 재밌는 거는 뭐 리액트가 대세다라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라는 제이콜리가 무너졌답니까? 네, 그래서 그죠? 정말 제이콜이 무너졌나요?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제이콜 책 아직도 많이 나와요. 그렇죠. 국내에서는 아직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제이콜 질문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채용 올라온 것들 보면 제이콜이 얘기는 하는 게 없어요. 네, 그렇긴 하죠. 사실 더 놀랐던 게 2017년까지 제이코리가 1등이었다는 사실이 좀 더 놀랐어요. 왜요? 뭐가 놀랐죠? 네. 지금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면 이미 리액트가 앞질렀고 하지만 여전히 제이콜이가 2등이거든요. 그런 걸 봐서는 이제는 나는 제이콜이만 할 줄 아는데 나는 이제 굶어 죽는 건가? 라고 겁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네. 근데 문제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. 새로 공부할 때 사실 리액트를 공부해야 되냐, 제이콜이를 공부해야 되냐, 혹은 그 더 로우 레벨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해야 되냐, 기존의 경력자들에게는 사실 큰 고민이 안 되는 주제 같은데 이제 막 진입하려고 하는 졸업반 친구들은 고민 좀 될 것 같긴 하거든요. 왜냐하면 리액트 이쪽으로 하이 레벨, 제가 표현할게요. 자바스크립트 좀 더 로우 레벨 한 거고 그 외에 jQuery 그 외에 이제 그 리액트로 하면 리액트가 더 할 게 많잖아요. 알아야 될 게 훨씬 더 많거든요. 그랬을 때 리액트를 하라고 막 푸시를 하게 되면 제가 처음 프로그래밍을 대학 와가지고 또 공부하면서 처음 프로그래밍하는 뭐 되게 어릴 때가 있지만 그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되게 많은 걸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되게 힘들었거든요. 예를 들면 뭐 메모리 관리도 알아야 되고 뭐 그분들은 과거 한 10, 20년부터 교수님들 다 천천히 해오신 분들은 사실 그게 하나도 어렵지 않을 텐데 이제 막 진입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되게 어렵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 정말 자바스크립트부터 해야 되는지 아니면 jQuery를 해야 되는지 jQuery가 좀 더 쉽으니까 아니면 리액트를 해야 되는지 결국 자바스크립트를 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. 네. 제이커리는 결국 돔 다루는 용도로 많이 쓰니까 그냥 그럴 바에 제이커리 건너뛰고 리액트를 공부하는 건 낫지 않나? 좀
이제는 돔을 직접 다루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. 여전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돔을 직접 다루는 것들이 많지 않나요? 아직 많죠. 아직 네. 않나요? 그리고 훨씬 더 뭐 항상 다 모든 게 복잡한 웹페이지만 있는 건 아니니까. 그렇기도 하고 뭐 라이브러리를 내가 제어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용량 같은 문제 때문에 그렇죠. 그러니까 되게 아주 간단한 페이지인데 이거 막 리액트 넣고 막 해야 되나? 돈 몇 개만 셀렉트하고 하면 되는데 약간 이런 거. 그런 경우에 그냥 jQuery로 그러니까 아니면 저희는 이제 그냥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네. 이제 정말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문제 같긴 해요.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하는 게 맞겠죠? 자바스크립트 알아야 하긴 다른 해야죠. 것도 근데 저는 jQuery를 이제 요즘은 당연히 그런 말 안 하지만 항상 이제 뭐 어느 프레임워크나 그런 거이지만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냐 jQuery 개발자냐 이런 논란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개발자야? jQuery밖에 못하면서 이런 거 있는데 막상 저도 자바스크립트 좀 많이 하긴 했지만 이제 jQuery 버리고 네이티브로만 막 이렇게 해보면 요즘은 그러니까 최신 브라우저 하면 웬만한 거 다 돼요. 굳이 다 되거든요. 거의 웬만한 거 매칭돼서 하는데 또 그렇게 해보면 굳이 또 뭐 jQuery 버리고 몇 킬로바이트나 한다고 이걸 내가 이걸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걸 해야 되나?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. 이건 뭐 별거 아닌데 그냥 돈 파인드하고 익숙한 게 이미 있고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데 굳이 얘를 버리고 내가 또 새로운 HTML5 등 네이티브라고 이거를 다 와서 똑같은 기능을 해야 되나? 라는 고민이 될 때 특히 크롬 익스텐션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그러거든요. 크롬 익스텐션이니까 jQuery 없어도 되지? 크로스 브라우저 필요 없으니까 막 달리다가 그래도 조금 안 되거나 기능이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. 요즘은 다 들어왔거든요. 요즘 클로지스트 들어오고 많이 들어와서 많이 편해졌는데 한 1, 2년 전만 해도 이거 없네 하다 보면 좀 피곤하고 특히 뭐 돈 만드는 것도 만들려면 크리에이트 엘레먼트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그럼 귀찮거든요. jQuery 그냥 쫙 이어붙이면 끝나는데 약간 이런 거? 그럼 이게 뭐 실력도 아닌데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나? 라는 생각도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익숙해졌으니까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럽니다. 목소리 좀 크게 해야 되는데. 그렇네요. 네. 아무튼 그래서 리액트를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는 과거에 jQuery가 막 춘추전 시대에 통일한 것처럼 지금은 리액트가 거의 통일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과거에 jQuery로 뭔가를 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리액트로 뭔가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되긴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사실 러닝 커브가 더 많아지는 게 되게 힘든 포인트이긴 하지만 그거를 감내할 수 있는 분들이 결국엔 개발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지금에서 제가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상황이 그렇네요. 지금 2018년 되면서부터.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리액트 같은 걸 이렇게 그러니까 V돔 이제 처음 막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처음 했을 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저는 이전부터 계속 보던 사람이지만 돔이 이제 추상화 레벨 밑으로 간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아직 과도기라서 뭐 다 배워야 되지만 한 3년, 5년 지나도 과연 그럴까? 그래도 우리가 프로그래밍 배울 때 뭐 커널이나 어셈블리부터 안 배우잖아요. 그렇죠. 누구는 우리 보고 야 어셈블리도 못 다루는 게 무슨 개발자야? 라고 할지도 모르죠. 모르지만 우리는 야 그걸 뭐하러 알아야 돼? 라고 짜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죠. 하지만 요즘 빠르니까 한 2, 3년? 한 5년 뒤에는 저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.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다 리액트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뭐 리액트든 엠버든 앵글러든 다 상관은 없어요. 리액트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결국 다 V돔 시대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요즘은 저 때는 옛날에 하면 다 이벤트 버블링과 캡처링을 고민하고 돔 깊이 레벨 고민하고 이거를 어떻게 델리게이션 할까 이게 다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많은 고민이었지만 지금은 그걸 몰라도 웹사이트 짜는데 문제 없고 성능 포인트도 완전 다르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점점 브라우저와 프레임워크가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감춰주고 개발자들은 로직을 신경 쓰게 가는 게 아닌가? 근데 내가 약간 그 어렸을 때 했던 그 꼰대 마인드로 자꾸 아니야
해야 돼라고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걱정도 조금 되긴 하거든요. 사실.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이긴 한데 그 지금 방향이 저는 맞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불필요한 스트레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과거에 크로스 브라우징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. 표준화된 브라우저가 없고 다 그는 뭐 이거저거 다 다르니까 표준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다 똑같이 보여주는 건 사실 저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진 거죠.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. 네. 근데 대신 지금 더 중요해진 거는 코어인 거죠. 코어는 뭐냐? 뭐 자바스크립트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품을 잘 만드는 거. 어떻게 하면 빠르고 좋은 아키텍처를 만드는 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방향으로 계속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정말 10년 전, 5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좋은 그 클래스 아키텍처를 만들고 이런 거에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. 왜냐하면 그게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페이지에서 보이는데 저 페이지에서 다르고요. 이게 더 큰 이슈였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런 고민 많이 안 하잖아요. 새로 프로젝트는 뭐 크롬만 이렇게 다 돌아가도 크롬에서만 테스트하더라도 웬만한 데서는 다 똑같이 보여주니까 그런 걸 고민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고 지금은 뭐 원래 소프트웨어가 되게 중요한 부분에 이제 점점 접근하는 것 같아요. 개발자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아키텍처를 잘 고민해야 되고 정말 이렇게 커플링이 적게 아무튼 좋은 소프트웨어, 단단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오히려 jQuery 다루고 이런 건 그동안 짜치는 업무였지 않았나. 표준 뭐 AS 같은 경우에도 그 I 다루고 표준 브라우저 다르니까 그 뭐 달러 AJAX 같은 걸로 묶어서 하잖아요. 근데 이제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 되대로 보면 되게 짜치는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. 네.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으니까. 10년 전에도 혁신이었죠. 네. 저는 달러를 봤을 때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. 천재다 진짜. 얘. 저는 그래서 방향은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. 고민하는 포인트도 당연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아무튼 그래서 올해는 뭐를 봐야 되냐 쭉 나왔는데 제가 사실 스터디 로드맵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한 거는 딱 요 섹션이었어요. 네. 제목이 뭐였냐면 어떤 주제로 공부해야 하는가. 이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먼저 이 글을 써주신 원작자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번역해주신 분도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사실 원문 잘 안 보잖아요. 볼 때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하는데 번역이 되게 힘들고 고된 일이거든요. 정말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. 아무튼 번역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. 그래서 이거 지금 정리되어 있는 거 보면서 내가 뭘 모를까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 됐어요. 그래서 첫 번째 이제 ES6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기존의 자바스크립트 ES5나 훨씬 옛날에 시작하신 분들은 EX3로 시작하셨을 텐데 다 잊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이제는 EX6로 지금 완벽하게 브라우저에서 다 지원하지 않더라도 EX6는 곧 다가올 미래라고 생각해요. 저는 이게 훨씬 더 뒤에 올 줄 알았어요. 공식은 EX2015입니다. 네. 이거 2015로 해주시죠. 네. 15 맞죠? 17인가? 갑자기 헷갈려. 그냥 ES6로 하죠.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아무튼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 다 아실 테니까. 저는 이 시대가 더 뒤늦게 올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데뷔도 사실 뒤늦게 했는데 정말 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왔어요. 한 5년 정도? 네, 빠르게 와가지고 곧 EX7도 나오고 할 텐데 더 빨리 구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지금 5년 앞당겼으니까 그건 앞으로 10년 올 것 같은데 걔는 한 2, 3년 안에 오지 않을까?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EX6 문법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바스크립트라고 해서 막 옛날에 막 ES5만 공부하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2015가 ES5입니다. ES6는 아니죠. 5는 되게 안 날 거죠. 알까요? 네, 5는 훨씬. 헷갈려. 네. 갑자기 헷갈려. 아니 전 딱 네,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닙니다. 1호라고 생각한 딱 말하는 순간 벌써 3년 됐어. 그렇게 오래됐다고?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기억이 안 나. 시간이 많이
그래서 저런 것들 기본적으로는 공부는 해야 될 것 같고요. 제가 또 이거 보면서 내가 모르는 건데라고 했던 것들은 사실 없어요. 한 번씩 다 봤던 것들인데 내가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있나? 라는 것 중에 하나는 저기에 있는 fuel 펑션에 되어서 수정한 글이 있거든요. 이거 누르면 링크 하면 그쪽에 영어 언어인데 저기 링크가 다 그 외국 되게 유명한 아저씨인가 봐요. 그 아저씨, 죄송해요. 아저씨라고 표현해서. 하여튼 그분, 형님. 예. 그분이 되게 여러 클래스로 만들어뒀더라고요. 강의를. 그래서 저 사람 글을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. 아무튼. 천천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퓨어 펑션이 어떤 거? 함수형 프로그램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? 네. 그러니까 펑션에 인자를 2개를 넘기잖아요. 네. 펑션에 인자를 2개 넘기면 그 받아온 그러니까 인자로 받아온 녀석을 가공하지 않고 새로운 걸 반환하는 거죠. 예를 들면 오브젝트를 넘기면 뭐 오브젝트.a에다가 뭐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받아온 인자를 변형하는 거잖아요. 그럼 표현하지 않는 거죠. 받아온 인자를 변형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새로운 객체로 반환하는 인자를 가지고 응용해서. 네. 아무튼 저 글에 그런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어요. 그래서 저런 개념이었구나.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. 커링 같은 경우에도 사실 되게 많이 쓰는, 알게 모르게 되게 많이 쓰거든요. 예를 들면 뭐 리더스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커넥트나 이런 것들이 다 커링으로 되어 있거든요. 반환되는 거 가지고 또 네, 인자가 여러 개 있으면 이제 인자를 하나만 받고 반환된 거를 그게 커넥팅 커링 이게 체이닝이랑 좀 헷갈리는데 커링이랑 체이닝은 좀 다릅니다. 저런 커링에 대한 개념도 저는 항상 커링과 파ዥ 펑션이 항상 똑같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닌가? 잘못 알고 있는가? 라는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들면 공부하시면 돼요. 네. 저도 근데 그런 개념으로 내가 공부해야 될 리스트를 체크한 거였어요.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? 라는 것들, 의심이 가는 것들 좀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PWA를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.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. 어차피 사파리에서 안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박사님한테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네, 근데 사파리에서 된다고 하네요, 이제. 그 읽은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제는 좀 유심히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. 그걸 된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저도 PW를 자세히 막 파본 건 아닌데 결국 그 된다는 얘기가 그 서비스 워커 들어왔다는 거잖아요. 네. PWA가 서비스 워커가 핵심이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그쵸. 되게 많은 게 있어서 네. 사실 그것만 하면 되는 건가 싶기도 해요. 그게 안 되면 또 아무것도 안 되죠. 네.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안 되죠. 네. 아니요. 근데 저런 거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PWA. 그냥 내가 한번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건가? 만들어봐야죠. 네, 저는 만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. 네. 본인이 만들고 싶은 뭐 게임이라든가 간단한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만들어보는 거예요. PWA에 필요한 어떤 팩터들이 있으면 그걸 다 집어넣어서 만들어보는 거죠. 제가 공부한다는 건 그런 걸 해보겠다는 얘기예요. 사이드 프로젝트로 그런 걸 만들어보면 좋겠다. 그리고 GraphQL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전 회사에서 제가 제일 먼저 들고 와가지고 적용을 하긴 했는데 그때랑 또 지금 또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. 벌써요? 네. 불과 1년도 안 됐어요. 사실 어떻게 보면. 그래서 아폴로라는 저쪽에서 만들어진 것도 더 버전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람 말로는 더 막 성숙해졌다라고 하니까 그때 잠깐 보고 말았는데 다시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라이브러리였어요. 제가 혹시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 다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한번 해봐야겠. 제가 모르는 거는 저 람다였거든요. 예? 네. 람다라는 게 있는지 몰랐어요. 그리고 그 취리오라고 불러야 되나요, 저거? 저것도 제가 모르던 거였어요. 근데 이거 원래 테스트용도 쓰나요? 저는 돔 스크립트 돔 긁어오는 거 저도 그쪽으로 더
네. JS 돔 비슷하게 돔 페이지 긁어올 때 네.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또 더 유심히 보고 있는 거는 스토리북이거든요. 스토리북도 써보니까 거기에 리액트의 컴포넌트 나누고 어떤 기준으로 나눠야 되는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걸 좀 더 유연하게 재생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스토리북인 것 같아요. 앞으로 리액트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스토리북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결론 다 하셔야 된다. 아니, 다 하셔야 하는 게 아니라 너무- 저는 이제 제가 체크하는 것들은 그런 거고 여러분들 보면서 나 저거 모르는데 하는 것들은 리스트에 꼽아 놓으셔야 돼요. 그리고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거죠. 근데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뭐 이렇게 지금 2018년 했지만 결국은 다 해야 되거든요. 어차피 번씩은 다 해야 해야 돼요. 되니까 그냥 마음에 가는 거 하나씩 보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네. 너무 오히려 여기에 잘못하면 짓눌려서 음. 힘들 수 있으니까 그냥 뭘 보지 어느 걸 봐야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결국 다 볼 거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씩 그냥 내가 필요한 대로 손 네. 닿는 대로 그때그때 보고 이번에 좀 지루하면 나중에 보고 그냥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이게 또 굉장히 핫한 주제예요. 타입스크립트가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과연 자바스크립트 개발자가 타입으로 많이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논란도 되게 많은데 지금 제 생각엔 그 논란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. 무의미한 것 같고 그래서 뭐 어쨌든 하는 건지 사실 모르겠고 좀 타입은 필요하면 하면 되고요. 그게 귀찮으면 안 하시면 돼요. 그 선호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프로젝트에 이거를 하겠다라고 결정하면 그때 따라서 하면 되고요. 저것 타입을 위해서 뭔가 더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저는 딱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프로젝트 주어지면 하면 또 금방 익숙해지니까 랭귀지라서. 이제는 타입 진영, 그렇지 않은 플로우 진영, 혹은 그냥 퓨어하게 자바스크립트 쓰는 진영 이렇게 나눠서 진영 싸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거기 가야 되니까. 저기 있는 저 링크 관련된 글들도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주목해야겠어요. 비트벨로에 또 나왔네요. 네. 그리고 블록체인, 핀테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블록체인 관심. 블록체인 해야 되겠죠? 이 블록체인 얘기하면 오늘 못 끝날 것 그렇죠. 같아가지고 네. 블록체인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. 네. 저는 여기 써져 있는 것 중에 또 재밌었던 게 저 AR, VR이 되게 흥미가 있었거든요. 이게 왜 흥미가 있었냐면 에피소드 하나 드리면 제가 여행 중에 한국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VR 게임 있잖아요. 쓰고 막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하는 것들이 근데 외국 나니까 의외로 많아요. 네. 애들이 거기 줄 서서 뭘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나도 저 게임 하나 만들어볼까?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VR 그거 사가지고. 그래서 좀 관심 있는데 아무래도 리액트에서 리액트 VR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만들어 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. AR은 좀 다른 거죠, VR은? 네. 중간현실. 네. 전 AR보다는 VR에 좀 더 관심이 있고. AR이 먼저 인기 끌었는데 VR이 더 치고 올라가. 네. VR은 제 개인 관점으로 VR은 좀 앞으로 장비가 훨씬 더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주목도에 비해서 장비가 아직 좀 그거 껴도 모르겠어요. 최근 플스 거는 안 껴봤는데 깨면 사실 화질이 그렇게 그거 하진 않아서 사실 그런 게 좀 좋아져야 되지 않나. 그리고 게임 말고는 아직 좀 사실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. 아직. 그런 스타트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이걸 쓰고 미리 그 여행을 하는 거예요. 그런 걸 하는 그런 3D 맵을 만드는 스타트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쓰고 여행 가는 거죠. 여기서. 이사 가기 전에 그 하우스 미리 둘러보는 정도로 스타트업도 있더라고요. 근데 저도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정작 그걸 할 사람들이 장비가 없잖아요. 풀수하는 사람들이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면 이게 없는 거죠. 서비스는 있어도.
약간 그런 거? 저는 그러려면 이 장비가 뭔가 훨씬 더 보급형이 돼야 사실 그래야 내가 여행 갈 때도 쓰고 뭐 쇼핑 갈 때도 쓰고 뭐 집도 미보고 이러는데 그거 하다 여행 가려고 이거 쓰기에는 좀 나 여행 갔다 오려고 그러고 나 주말에 태국 갔다 왔는데 장난 아니야. 이러기는 좀 그러네요. 재밌네요. 그러면 그 투어로 해도 되겠네요. 어떤 VR로 투어를 다녀오는 거죠. 아, 네. 괜찮은 것 같은데. 래프팅 투어 막 이런 거. 어, 재밌을 것 같은데. 셀카도 찍을 수 있으면 좋겠다. 안 했어. 그러네요. 아, 캡처 기능이 네, 아무튼 주목해야 될 기술들을 잠깐 봤고요. 뭐 되게 봤는데 별로 대단한 것 같지는 않고 네, 그냥 모르면 체크해놓고 공부를 더 해보시면 좋겠어요.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원래는 많이 졌어요. 이 얘기를 하다가 이거 로드맵 보자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지났어요. 벌써 25분. 여기까지 볼것 같아요. 네, 이건 다음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면 돼요. 왜냐면 저기도 봐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포인트로 이거를 해석하고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좀 경력이 있는 개발자 관점에서 보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라는 거는 알아서 할 거고 우리는 좀 더 비기너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로 아예 그냥 못 받고 시작하면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들이 좀 더 수월하게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이미 경력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알아서 잘 할 것 같긴 해요. 하는 건데 아직도 모르겠어요. 백엔드 로드맵도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저도 모르는 게 많아서 백엔드 쪽은 엄청나게 많아요. 저거 다 공부하려면 인프라도 있습니다. 인프라도. 네. 인프라는 오래 생긴 것 같죠? 대부 그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. 없어. 구하기 힘들다. 네. 네. 근데 간단하게 2018년 트렌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저희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할 테니까 다음 방송 얘기를 하면 좋겠죠? 그런 이쯤에서 지금 햇빛 때문에 우리가 화면이 자꾸 흐려지네요. 네. 뭔가 이상하게. 되게 뽀샤시하게 그러면 오늘 방송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는데 네. 이제 4회나 했으니까 방송 소감? 방송 소감 한마디씩 하고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들이 있었잖아요. 예, 했는지 아까 선생님 옆에 앉아서 질문 하나 안 하셔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. 한글로 얘기해도 되는데 처음에 조금 알아듣는 거 있다가 뒷부분을 갈수록 더더욱 못 알아듣겠어요. 문님이 다 막 달아주셔요. 네, 나중에 저는 방송으로 보겠습니다. 너무 힘들었어요. 그냥 오랜만에 방송에서 또 재밌었던 것 같고요. 근데 이게 아무래도 뭔가 좀 더 자리 잡는 걸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. 뭐 그게 시간보다는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회의도 많이 해보고 네, 이런 것도 좀 맞아요. 잘 짜봐야 되지 않나 음. 그런 생각을. 어쨌든 방송은 계속 재밌는. 네. 저도 뭐 비슷하고요. 오늘도 막상 시작하니까 재밌게 막 떠들었는데 결과를 보면 시간 조절도 뭔가 이거 어떻게 짧게 하는 거죠? 그냥 뭐 우리끼리만 놓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좀 세련되게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좀 저희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좀 하게 됐어요. 네. 저도 오랜만에 같이 만나서 하는 게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아요. 원격제에서 방송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하니까 좋은 것 같고 저도 계속 고민이 있어요.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하는 라이브 프로그램은 사실 토크가 그러니까 주된 컨텐츠다 보니까 얘기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잖아요. 개발자들은 코드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있거든요. 그래서 코드도 채워주고 뭐 업계 소식도 좀 들려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방송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도 즐거웠습니다. 저도 앞선 세 분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이고요. 준비가 좀 미흡했던 것도 있었고 막상 방송 시작하고 보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잘 감을 못 잡는 경우도 있었어요.
이번엔 좀 더 제대로 준비하고 나찬 방송으로 찾아뵈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방송은 굉장히 재밌습니다. 거짓. 잘하면서 거짓. 그러면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클로징. 이거 안 보이는데요? 정말? 아니야. 이거 합니까? 할까요? 개발자를 위한 개발자에 의한 개발자 방송. 개쓰리 네, 감사합니다.